네, 라임 사태 김봉현 전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검사들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그간 의혹을 부인하던 검사 일부가 돌연 본인도 술자리에 있었다 이렇게 자백을 하면서 법정에서는 술값 개선법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네, 두 분과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이호영 변호사,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앞서 리포트에서 이제 어느 정도 내용은 정리가 됐습니다만 좀 더 저희가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좀 들어가 볼 텐데요. 이 사건이 이제 세상에 알려지고 제일 뭐랄까요? 좀 충격적이었던 부분은 이 의혹의 당사자들이 당시에 뭐 휴대폰 폐기하거나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돌연 지금 이분들이 난 접대를 받았다고 지금 인정한 그런 상황이 된 겁니까? 그렇다면 지금의 상황이? 이제 이 의혹이 예. 이제 김봉현 전 회장이 그 현직 검사 3명을 술접대했다는 옥중 서신이 공개가 됐고 예. 바로 그 직후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라는 입장이었잖아요. 이제 네. 현직 검사도 그렇고 검사 출신 변호사도 그렇고 예. 그랬는데 이제 그 중에 한 명의 검사가 이제 그 술자리에 접대를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라는 게 이제 어제까지 전해진 뉴스였고요. 예. 그것에 대해서 지금 어제 있었던 재판은 지금 그거예요. 그 검찰에서 그 김봉현 전 회장으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라고 지금 알려져서 예. 실제로 기소된 사람은 2명이에요. 예. 그 검사, 현직 검사 1명, 그다음에 이제 검사 출신 변호사. 예. 예. 그렇게 있는 것인데 예. 이제 2019년 7월 18일 오후 9시 30분부터 다음 날 새벽 1시까지 536만 원 상당의 이제 금품 향응을 제공했고 예.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총 5명이니까 예. 536만 원을 5명으로 나누면 100만 원 초과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우리 현행 부정청탁 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8조 1항 위반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 네. 보면은 이제 1회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이제 수수하면 안 된다. 공직자는 예. 공직자는 1회에 100만 원 이상을 수수하면 안 된다라는 김영란법에 이제 위반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11시 전까지 있었던 검사 1명은 기소가 됐고 네. 그다음에 11시 이후까지 남아 있었던 검사가 기소가 예, 되고 예, 11시 전에 2명의 검사는 자리를 떴어요. 예. 그래서 그 11시까지의 어떤 그 결제, 향응이 이제 536만 원이고 예. 그 이후에 결제한 부분에서는 그러면은 11시에 자리를 뜬 검사한테는 그것까지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예. 그렇게 해서 지금 2명의 현직 검사는 이제 기소가 안 된 그런 상황이고 예. 거기에 이제 나오는 이야기들은 이게 지금 김봉현 전 회장이 그 라임 이제 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건이 이제 수사가 곧 진행될 상황이었잖아요, 그때. 네. 예. 그래서 수사를 이제 맡을 검사들을 미리 접대한 거고 예. 이거는 사실 누가 봐도 이제 뇌물성, 직무 관련성이 의심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네. 그것에 대해서 직무 관련성과 전혀 무관하게 그냥 100만 원을 초과하는 돈을 그냥 공무원이 받았을 때 적용할 수 있는 그냥 김영란법만 적용한 거는 좀 문제 아니냐 예. 이런 이제 비판이 많이 나오는 상황에서 예. 어제 첫 공판 기일이 진행이 된 것입니다. 예. 네, 접대를 받은 비용이 3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어쨌든 접대를 받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지만 일단 여기서는 주장하는 게 1인당 접대비가 100만 원 넘지 않는다 이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림으로도 봤지만 다시 한번 좀 보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기존에는 5명이었어서 536만 원이면은 100만 원을 넘어갔지만 이제 지금 인정을 한 검사들이 주장하는 건 7명인 거잖아요. 네. 7명이 접대 자리에 있었다면 구체적으로 계산법은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일단 기존에 5명이 있었다라고 계산을 해봤을 때 총액이 일단 536만 원이거든요. 예. 이거는 뭐 변치 않는 확정된 금액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중간에 2명이 먼저 떴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계산을 해보면은 3명이 다 합쳐서 한 114만 원 정도를 접대를 받은 거고 나머지 2명 먼저 뜬 사람은 97만 원 예. 이렇게 돼서 100만 원이라는 그 기소의 선이 있기 때문에 2명이 기소해서 제외가 된 건데 그리고 3명이 이제 접대를 받은 것이 되고 변호사 이모 변호사랑 검사 1명 이렇게 2명이 기소가 된 것이죠. 근데 여기에 7명이 있었다. 그러니까 2명이 더 있었다라고 계산을 해본다면은 네.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 제가 직접 해봤는데 해보니까 79만 5천 원. 예, 그러니까 114만 원
적용이 됐던 사람들이 예. 이제 79만 5천 원으로 떨어지더라고요. 예. 그 정도의 차이가 있어서 그러면 이제 아예 그냥 100만 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예. 기소에서 제외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인원수, 분모에 얼마나 들어갈 것이냐, 이것이 또 결정적인 쟁점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 이거 가능할까? 그러니까 실제 그런 의도로 김영란법, 그러니까 청탁금지법을 피하기 위한 어떤 꼼수 내지 의도라면 그게 가능해 보입니까,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뭐 가능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어제는 첫 공판 준비 기일이었습니다. 예. 공판 준비 기일이라는 거는 이제 정식 재판 시작하기 전 단계에서 이제 판사와 그다음에 검사, 변호인 측이 모여서 이날은 피고인은 안 나와도 돼요. 네네. 가서 향후 재판에서 그 쟁점을 어떤 것으로 삼을 것인지, 예. 그럼 그러한 쟁점의 어떤 주장 입증 또는 공격 방어와 관련해서 어떠한 증거들을 제출하고 신청할 것인지 이런 쟁점을 정리하고 입증 계획을 서로 조율하는 그런 자리였어요. 그런데 어제 이제 그 기소된 그 변호인 측의 이야기가 지금 김수민 평론가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5명이 아니라 7명이었다, 참석자가. 예. 그래서 결국은 n분의 1을 했을 때 1인당 100만 원 이제 이하로 떨어지면 이 법 적용이 어려워지는 거니까 이제 예. 그런 주장, 그런 이제 가능성을 내비친 건데 그 변호인이 했다는 이제 그 주장을 좀 기사를 보니까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술값 산정 근거가 좀 모호하다. 자기들이 좀 나름 이렇게 계산을 해봤을 때 검사의 어떤 공소장에 적혀 있는 금액이 얼추 비슷한 금액이 나오긴 하는데 정확하게 그래서 536만 원이 어떻게 이렇게 나오는 건지 근거가 모호하니까 예. 그 술값 산정의 근거를 제출해달라라는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검찰 측에서 나름 그 부분을 이제 추후 증거로 제출하면 그 증거를 변호인 측에서 검토해보고 증거에 이제 동의를 할지 아니면 부동의할 것인지 이제 이런 것들을 하면서 추후에 재판이 진행될 수 있어서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n분의 1을 했을 때 액수가 100만 원에 지금 당장 미달될지 초과될지를 알긴 좀 어렵고 네. 왜냐하면 그 총액 536만 원이라는 것도 바뀔 가능성도 있어요. 실제로 아, 재판해보면 이 증거를 추가로 제출하고 이러면서 그 공소장 변경되는 경우가 막막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도 지금 검찰은 5명한테 총액 536만 원 상당 제공해서 n분의 1로 했을 때 114만 원씩 예. 향응을 제공받은 것이다라고 지금 기소했는데 네. 예를 들어서 7명이다라는 어떤 그런 항변이 나왔어요, 지금. 예. 그럼 그것에 대해서 검찰 쪽에서 총액을 더 늘릴, 예를 들어서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보면은 뭐 11시 이후에 뭐 밴드도 들어왔고 예. 그다음에 그런 유흥 접객업을 하는 여성들도 있었다고 하는데 그런 비용들이 일부는 들어가고 일부는 빠지고 막 그랬다고 제가 들었어요. 예. 그런 것들을 다 또 총액을 했을 때 지금 536만 원이라는 총액도 바뀔 수 있다. 예. 그렇게 보면은 인당 이제 100만 원을 초과한다라는 것을 주장 입증해야 되는 게 지금 검찰 측에서 할 역할인데 예. 그런 것들을 아마 좀 공소 유지에 아마 적당히 대충 할 수는 없겠죠. 이렇게 지금 국민적인 이목이 주목되어 있고 예. 나아가서 지금 그 역사적인 그런 사건이잖아요. 이 라임 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가 예. 정말 대단한 그 이제 금융 사기 범죄인데 그 범죄의 수사 담당 검사들이 사실은 관련해서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이 사건에 대해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김영란법 위반으로만 기소가 됐는데 예. 추후에 추가 기소, 예를 들어서 뇌물죄라든지 이런 부분은 직무 관련성과 관련돼서 새로운 어떤 증거가 나온다거나 하면 추가 기소의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지금 이게 뭐 536만 원 나누기 5냐 7이냐 예. 이것이 다는 아닐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상황이 좀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예, 그래서 법무부 감찰관실에서는 일단 접대 금액과는 상관없이 중징계를 내릴 것이다 이런 의지를 보이고 있고 만약에 대검찰청에 요청이 있을 경우에 해당 직무에서 또 배제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네. 일단 대검에서는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일단 이거는 뭐 징계는 확실히 일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예. 100만 원 이하라고 해서 불기소됐다고 하는 거는 김영란법상 예. 적용을 한 것이고 그게 죄가 없다. 아무 문제 없다 이런 것은 또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당연히 법무부나 검찰 입장에서는 이것을 이제 내부에서 중징계를 하는 그런 절차가 불가피한 거고 실질적으로 내규상으로 아예 그런 유흥주점 같은 데에서 접대받는 것 그 자체를 금지하는 그런 방침이 검찰 내부에 나름대로 서 있는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충분히 징계 사유는 성립이 되는 것이고 특히 이제 이번에 기소된 검사 같은 경우는 뭐 면직 처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력하다라고 하는 그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검사 술 접대 논란 이후에 또 이제 재판 열리는 과정에서 이제 이런 상황들이 벌어져서 과연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실까? 저도 참 크게 의문입니다. 검찰총장 인사 관련 얘기를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후보 추천위가 이제 내일 개최가 되는데요. 법무부가 대상자 15명 이 자료를 전달한 가운데에서 최종 후보 3인입니다. 어떤 인물이 이제 오를 것인가 이제 그게 이제 관심사인데요. 먼저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이호영 변호사께서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지금 검찰총장 임명 절차는 크게 세 단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천거 단계. 그래서 사회 각계에 인망이 있는 사람들을 개인이나 단체들이 다 법무부 장관에게 후보자로 천거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럼 그렇게 천거된 후보자들 중에서 이제 검찰총장 그 후보 천거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보면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인데 예, 예. 보면 9명의 위원들이 그 총 3명 이상의 총장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하는 절차가 이제 진행될 것인 거고요. 네. 그러면은 법무부 장관은 그 중에 한 명을 이제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을 하고 예. 대통령이 이제 총장을 임명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이 검찰청법에 보면 이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권한과 관련돼서 이제 하나 특기할 만한 점은 보면은 그 법무부 장관이 이제 그 한 명의 후보를 제청하게 될 텐데 네. 그 제청과 관련해서 이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 후보자를 제청하는 경우에는 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한다. 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3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하면서 이제 추천위원회에서 이 사람은 이래서 되고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그래서 가급적 이 3명 중에 장단점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라고 이제 추천을 하게 될 텐데 네. 가급적이면 그 3명의 범위 내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하여금 대통령에게 최종 후보를 제청하게끔 그런 법의 취지인데 그것을 이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충실히 이행을 할 것인지 예. 뭐 이런 것들을 좀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이성윤 지검장이 최종 후보에 오를지 이 부분이 상당히 관심인 것 같은데 사실 지금 기소 위기에 처해 있잖아요. 그래서 변수로 그동안에는 이 수사 심의가 언제 열리느냐 그 시점이 굉장히 관심이었는데 결국에는 지금 심의보다 후보 추천위가 먼저 열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성윤 지검장의 전략이 통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하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로는 시간 지연 전략이 통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해달라 요구를 했지만 예. 이것을 받고 이제 수원 고검에서 직접적으로 소집 요청을 해버려서 그러니까 이성윤이 소집 요구한이 아닌 수원 고검이 소집 요구한 그러니까 같은 검찰 주체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수사심의위원회 좀 앞당겨질 수 있었거든요. 그것까지 감안을 하면 이제 이성윤 지검장한테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라고 일단은 봐야 될 것 같고 예. 그 속에서 조금 더 지연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어쨌든 간에 수사심의위원회가 추천위원회에 앞서서 이루어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간과할 수는 없는 것은 내일 오전 10시에 이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 회의가 열리는데 회의가 그날 다 끝난다라는 보장은 또 없거든요. 향후에 또 몇 번 더 열 수도 있는 것이고 일각에서는 한두 번 정도 치열하게 토론해서 더 열릴 수도 있다라는 의견이 있고 또 후보 추천위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수사심의위원회 결과를 좀 볼까요? 라고 하는 그런 의견이 네. 또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내부에서도 위원들 간의 성향이라든지 또 위원이 되는 맥락 이런 것들 차이가 있어서 의견 차이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지금 세간에서 다들 이렇게 얘기하듯이 그 위원회에서도 이성윤 지검장을 어떻게 할 거냐가 가장 큰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 근데 그날 다 끝장 토론에서 결정한다라는 것이 힘들어 보인다면 합의를 해서 그럼 수사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과정을 조금 더 지켜보고 며칠 뒤에 다음 주 초에 다시 한번 모입시다.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라서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관건이 될 수 있는 건 그 경우에 수사심의위원회도 또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 결과를 기다려보고 하자. 이렇게 잘못하면 핑퐁식으로 갈 가능성은 또 없지는 않다. 예. 이 점도 함께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상황이 또 지지부진해질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데 이제 뭐 두 분께서 언급해 주신 상황을 좀 더 봐야 되겠고 물론 이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어떻게 또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 부분도 이제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디까지 가정을 해서 만약에 이제 이건 막 가정입니다. 이성윤 지검장이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돼서 이게 실제로 나중에 기소하는 방향으로 이게 나아간다면 그거는 굉장히 상황이 또 심각해지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이 실제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전망할 수 있을까요? 그런 일이 뭐 그냥 가능성만 놓고 보면은 네네. 가능은 한데
일이 그렇게 되게 하면 안 되겠죠. 지금 그래서 일단은 이성윤 중앙지검장은 본인에게 주어지는 지금 이 그 혐의와 관련해서 충분히 어쨌든 뭐 조사에 임해야 될 것이고요. 예. 그리고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또 추천위원회의 입장이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임명이 된 이후에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결국은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예. 그런 분으로 추천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예. 특히 지금 나오고 있는 우려 섞인 예상은 뭐냐면 예. 이게 검찰 사무를 총괄하는 검찰총장이 피의자 신분으로서 자기가 그 감독하고 지휘 감독을 하는 예. 후배 검사한테 불려가서 조사를 받는 그런 상황은 사실 있어서는 안 되고 있는 것이고요. 예. 그런 점을 잘 감안을 해서 예.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후보자를 추천을 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수민 평론가께도 같은 질문 좀 드릴 텐데 그런 상황이 실제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결국에 이거는 인사권자,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의중이 큰 거거든요. 아무리 추천위원회에서 뭐 몇 명 추릴 수는 있겠지만은 추천위원회 안에도 이제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위원들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 자체는 현실이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현재까지 굉장히 다양한 후보군들이 들어가 있는 걸 보면 청와대에서도 끝까지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성윤 카드를 버렸다거나 이런 건 아니라고 저는 보여지고 여러 가능성이 다 열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어쨌든 간에 이제 만약에 기소되는 것 자체는 검찰에서 지금 기소하는 거는 확실해 보이거든요. 예. 시점의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될 경우는 이제 사실은 뭐 역대 몇 번의 사례도 있었지만 현직 검사가 기소가 될 경우는 직무에서 배제가 되는데 예, 예. 만약에 이제 이성윤 지검장을 총장으로 임명을 했을 경우에 그리고 인사청문회까지 다 맞춰서 끝내 임명이 됐을 경우에 이 직무 배제라는 걸 피해갈 수 있을 것이냐 예, 이게 예.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일종의 그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당장 이제 후보 추천위원회에서도 어떤 의견을 내는지도 중요하겠죠. 저희가 좀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주제까지 이호영 변호사,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